여기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평균 연령이 50대 중반입니다. 살아가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 50대가 인생의 전성기. 물론 그 이후에 사회적인 지위는 더 올라갈 수 있지만은 그건 올라가 봤자 어깨만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책임이 더 많아져. 그래서 내한테 오는 그게 별로예요. 사실은. 그 여러분들 때가 책임도 그냥 적당하게 있고 내 권한도 조금 그렇게 있고 내가 잘만 하면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여러분. 건강 지금 좋아요. 조금 있으면은 몸에 자꾸 이렇게 한두 가지씩 고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 키우지만은 또는 부부관계, 형제관계 이런데 자꾸 뭔가 자꾸 이렇게 잘 맞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이 전성기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을 옛날엔 노인, 요즘 구청에 가면 어르신 하다가 그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시니어, 영어로 시니어 하니까 시니어도 좋아하지 않아. 나를 시니어,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뭐 아저씨 가면은 또 이렇게 괘씸하다고 할 사람들이 그 말을 그런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통에 미국도 마찬가지인가. 그래서 50 플러스라고 그래요. 50 플러스. 인생 후반전 아니에요, 그죠?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때다 이겁니다. 한창 인생에서 잘 나가고 있을 때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앞으로 건강도 조금씩 나빠지고 나이도 후반에 들어가고 이렇게 책임도 이렇게 무거워지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지고 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할 때, 그런 고민을 할 때 자꾸 옛날 보고 옛날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니, 옛날 역사가 어땠느니, 인간이 어땠느니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 그거는 못 써먹는 지식이에요. 못 써먹는 지식. 옛날에 쓰던 지식은 지금 못 쓰는 겁니다. 제가 미래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뭡니까? 조금 이렇게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면은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들으세요. 감안해서. 그 과거의 지식은 못 써먹는 지식이에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은 새로운 미래 지식의 토대 위에서 만들어야 제대로 된 거다 이겁니다. 근데 요 미래 중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작년에, 재작년에 오지 않고 금년 이맘때 온 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행인 것은 이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더 그래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겁니다.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이 불구하고 지금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할 것을 사실은 다시 재편성해야 돼. 재작성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미래 공부하게 된 것은 여러분 일생일대에 정말 아주 운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을 얼마나 잘 이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나 여기서 위너가 되기, 승자가 되기 쉽잖아요. 루저가 되기 십상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루저가 될 때 적을 자기 탓으로 안 돌리고 남의 탓을 돌려요. 세상 탓, 부모 탓, 뭐 가족 탓, 뭐 자식 탓, 마누라 탓, 남편 탓 이렇게 남의 탓을 돌려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전부가 내 탓이에요. 전부가 내 탓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못되면 전부가 내 탓이어야 비로소 답이 나오지 내 탓이 아닌 것은 답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징기스칸도 그렇고 일본의 고노시타 뭡니까? 마스시타 고노스케도 그렇고 그죠? 파나소닉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초등학교도 징기스칸 뭐 그때 물론 학교가 없었겠죠, 그죠? 나는 글을 모른다. 이 마스시타 이 양반도 이분도 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운 사람들을 내가 중하게 썼다. 내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을 중하게 썼다. 자기 탓을 안 돌리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난 더 열심히 일을 했다. 이렇게. 내가 건강하지 않게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건강에 더 신경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남의 탓으로 돌리면 끝이 없잖아요. 자기 탓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남의 탓으로 돌리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시기에, 여러분들 일생의 좋은 타이밍에, 이 세계미래포럼과의 인연을 정말 좋은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정말 루저가 아니라 위너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확률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앞으로 위너보다는 루저가 더 많이 나와요. 앞으로의 세상은 위너는 갈수록 적은 겁니다. 대신에 winners take all, 다 가져가는 거예요. 승자 독식 사회. 한번 먹으면 왕창 먹어. 왕창.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정말 오늘 저녁부터 돌아가셔가지고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설계할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시고 공부하시고, 특히 그 공부 중에도 미래 공부해야 돼요. 미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아까 나왔지만, 살아가는 것은 어둠 속에서 쩔뚝거리며 방향 감각 없이 걸어가는 것과 같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다 지나간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별로 안 맞는 얘기들이야.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 과거 얘기해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는 우리 친구들 만나면 맨날 과거 얘기하는 친구들 99%일 거 아닙니까? 그거 아무 쓸데없는 소리예요. 아무 쓸데없는 소리예요. 전부 자기 무용담이야.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사람 젊었을 때 그렇게 무용담 할 정도로 그렇게 용감하게 산 것도 아니야, 그거. 근데 전부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들 부모님들 이렇잖아요. 과거 얘기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미래 얘기만 하시고, 미래 얘기 중에서도 정말 이기기가, 내가 위너가 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위너가 되면은 내가 다 가져간다. 내 몫이 너무너무 커진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너무 이렇게 표현을 직설적으로 하고 조금 과격하게 하고 너무 이렇게 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에게 그걸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면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감안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무상의, 원래 인생 무상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인생 무상의 무상이 아니고, 이 무상은 상한 것이 없다. 컨스턴트한 게 없다. 컨스턴트한 게. 항상 똑같은 게 없다. 이런 거예요. 항상 변하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은 죽는다. 그죠? 태어나면 죽잖아요. 만나면 헤어진다. 젊은 놈은 늙어진다. 변하는 겁니다. 모든 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내가 좋을 때 항상 좋은 줄 알았더니, 얼마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도 늙어서 죽게 생겼구나.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항상 좋을 때만 생각하다가, 좋을 때 자만하다가, 좋을 때 방심하다가, 이게 세옹지마 있잖아요. 그죠? 이 자꾸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무상하다. 인생은 허무하다.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이 무상한 것을 여실히, 정말 너무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변한다. 자꾸 변한다. 컨스턴트한 게 없다. 여일한 게 없다. 만나면 헤어지고, 태어나면 죽고, 젊으면 늙어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 말 많이 하잖아요.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갈라. 그렇게 해가지고 위로하지, 여러분들 위로하지 마세요.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원상 회복돼가지고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좋은 세월 온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는 건 사실이. 그러나 이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오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이겁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했잖아요. 일자리가 다 없어지는 세상이에요.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세상이에요. 소수의 위너가 다 먹어가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긴급 재난 지원금 몇십만 원, 4인 가족 100만 원 우리 받잖아요. 앞으로 그거 자주 받을 겁니다. 앞으로 그거 자주 받는다니까. 그게 뭐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뭐 돈이 어디 있냐, 나라 빚이 어쩌냐. 언제 우리가 뭐 나라 빚 걱정했습니까? 나라 빚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옛날 얘기예요. 나라 빚 하는 건 옛날 얘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아마 앞으로 자주 받을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계속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뒤에 but 하고 붙였어요. 이건 제가 그냥 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전혀 다른 세상이 옵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옵니다. 그냥 이 또한 지나갈라 해가지고 멍청하게 앉아있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지 하다가는 정말 인생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변화의 시기에 변화가 오면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이게 위기죠. 그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 기회가 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잡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이길 확률이, 승자가 될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은 그 안에 엄청난 기회가 있다. 또 가만히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든 그 기회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회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 기회를 잡는 그 미천, 그 기저에는 반드시 미래에 대한 지식, 미래에 대한 컨셉,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건 조금 뭐 다른 얘기인데, 최근에 어디 자료에 보니까 WB는 월드뱅크, 세계은행이 많은 나라들이 뭘 이렇게 돈을 좀 쓰려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하면은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빚은 뭐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도 아니냐, 국가 채무가 어떻게 되느냐, 개인 부채가 어떻게 되냐, 있다고 걱정을 하는데 그게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앞으로 빚은 뭐 돈 아닙니까? 회계적 공인회사에 뺏어오신 분, 아니 부채도 자산 아니에요. 총 자산에 빚도 내 자산인지 내가 쓰면 내 거지요. 그래서 모든 대책은 래피드하게, 신속하게, 매시브하게, 대량으로 왕창 찔끔찔끔 해줘가지고는 찔끔찔끔 효과 없다. 매시브, 왕창하고 다이렉트, 직접적으로, 그리고 시스테매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복구하고 대책을 세워야 이 위기를 극복을 해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이 제가 좋아가지고 마음에 들어서, 그냥 너무 어떤 무슨 지나가는 사람이 또는 미치갱이가 이렇게 얘기하면, 월드뱅크 세계은행이니까, 그죠? 세계은행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대량으로 직접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조치하고 복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미래 얘기는, 예를 들면은 앞으로 자동차 산업은 이렇게 해가지고 사양 산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슨 소리냐? 자동차 산업이 작년보다 금년이 좋은데, 금년보다 내년이 좋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추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10년, 20년 후에 추세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 등락, 이거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하죠. 내 건강을 보면은 작년보다 금년 건강이 좋아질 수 있거든. 그렇다고 나는 안 죽는다, 나는 다시 젊어진다, 이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래 이야기는 추세를 얘기하는 거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목차입니다. 그죠? 목차인데, 이거 저한테 우리 이병국 대표하고 박 실장한테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했더니 80분 겨우 주기 때문에 이 얘기를 다 못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빼뜨리면서 커런트한 거 중심으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누가 바꾸느냐, 이제 세상은 위에 있는 제일 높은 지도자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밑에 있는 다수의 보통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 예를 들면 가장 극명하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가장 극명하게 보면은, 지난번 얘가 좀 그렇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세상을 누가 바꿨습니까? 대통령이 바꿨습니까? 촛불 시위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 과거에 군주론이었다면 지금은 군중론이에요. 이 사람들은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무장을 하고 스마트폰으로 무장을 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을 바꿀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방식까지도 바꾸고 있어요. 이제 군주의 시대가 아니라 군중의 시대다 이겁니다. 여기 제가 예를 든 게 제유 타임지 표지 인물이 최근에 이게 미투를 처음 시작한 여성들입니다. 미투라는 관행을 뭐 사람들이 다 좋지 못한 관행으로 없어져야 할 관행이라고 얘기하겠지만은 그렇게 한 그 사회 지도층 인사들 특히 남자들은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 최근까지도 보면은 전혀 그 시스템에 올라타서 뭐 이렇게 습관적으로 했지 이 사람들이 고쳐나갈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보통 다수의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망신 어떻게 보면 불명예 자기 손가락질 받는 거를 무릅쓰고 미투를 외치니까 with you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 못된 관행을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득권, 힘이 있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밑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외친, 그래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이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방식까지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제 소수의 파워를 가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보통 사람들이 움직여 나간다. 이제 권력의 엘리트는 소용이 없습니다. 권력의 엘리트. 이 엘리트가 다수의 보통 사람들한테로 모든 힘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기득권층이 주장하는 사회의 변화와 개혁은 엉터리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지위를 예를 들면 유지 보존하는 전제 하에서 사회 개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지 자기 지위를 내놓고 이렇게 사회 개혁을 얘기하는 그런 기득권층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누가 세상을 바꾸느냐. 두 번째 제가 아까 winners take all 얘기했는데 이제 승자가 다 먹는 세상입니다. 1% 대 99%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1% 대 99%, 1%가 자꾸 적어져요. 0.1 대 99.9 이렇게 0.01 대 99.99로 나가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위너가 되면은 되기는 어렵지만 위너가 되면은 다 먹어버려. 왕창 먹어요, 왕창. 여기서 문제는 그럼 루저는 어떻게 하냐? 루저는 이제 일자리조차 가지기가 어려운 세상 아닙니까? 일자리조차.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건 사회가 기본소득 제도, 그죠? 기본소득 제도를 여기 제가 안 나오는데, 뒤에 나오는데, 정부가 구제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기생충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죠?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어떤 겁니까?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뜯어먹는 거야, 그거. 근데 이름을 붙여도 고약하게 붙였어요. 근데 우리 이 사회의 반응이 정말 어떨 때는 정말 불규칙해. 아주 이게 이상한 게, 그 없는 사람들을 요즘은 이렇게 하는 세상인데, 그걸 뜯어먹는 기생충으로 이름을 붙였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단체에서 아무 반응이 없대. 이상하잖아요. 기생충이란 게 그건 아주 고약한 이름 아닙니까? 내가 오죽하고 그랬겠냐고 그냥 나오면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기생충으로 불러도 그게 없어요. 그리고 또 그 기생충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있는 사람은 뜯어먹혀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송 감독 고향에는 보면은 무슨
그 사람 감독 이름을 딴 그 거리를 만들고 뭐 하자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그 영화 자체에 대해서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아주 불쾌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 세계에 나가지고 1등을 해가지고 온 좋은 상을 다 먹었으니까 7, 80%, 8, 90%의 사람들은 칭찬과 격려를 해줘야지만 내가 얘기하는 적어도 10%, 20%는 이상하다고 이렇게 반응을 해줬어야 하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 일방적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옳은 길인지 어떤 길인지 모르고 한 사람에 가면 막 가는 거예요. 세상이 막 그렇게 막 갈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승자가 위너가 take all 하는 이런 세상이 왔을 때 제일 문제는 이 불평등 사회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오게 된 원인을 보면은 우리 사회를 지금까지 지배하던 게 정치는 민주주의고 경제는 시장경제, 자본주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지향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민주주의는 평등 아닙니까? 그지? 1인 1표, 1인 1표. 애고 어른이고 뭐 일정 나이만 되면은 똑같이 남녀노소 있는 자 없는 자 뭐 이렇게 구분 없이 무조건 평등 아니에요. 평등이라니까. 그거는 완전 평등이라니까. 1인 1표. 근데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뭐예요? 능률과 효율과 경쟁 아니에요. 힘센 놈이 힘세다는 게 이제 능력 있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위너가 돼가지고 가져가는 겁니다. 그 1원 1표예요. 주식회사에 주총에 가면은 자기 지분 비율대로 투표권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는 사실은 동거하기가 안 되는 거야. 오늘 다 다르니까. 기본 바탕이, 기본 이게 다르니까. 근데 이게 서로 어울리지 않는 커플이 서로 양보하고 이게 조화를 이루면서 잘 유지해 왔어요. 특히 20세기 후반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영국의 대처리즘 이렇게 해가지고 20세기 후반에 미국이 세계 이 질서를 주도를 하면서 왜냐면 그 통에 소련이 해체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사회주의가 없어졌잖아요. 중국이 개혁개방했잖아요. 독일이 통일되어버렸잖아요. 완전히 세계를 평정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것도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한 무상, 이 세상의 동서고음을 막론하고 상한 것이 컨스턴트한 게 변하지 않는 게 없듯이 드디어 20세기 후반에 외환위기가 오는 거예요. 10년 후 2008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10여 년 후 지금 코로나 위기 무슨 위기 합쳐가지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지금 거의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그 시장경제 그걸 뭐라 합니까? 미국의 신자유주의라 하잖아요, 그죠? 신자유주의 문명이 저는 그렇게 문명이 지금 멸망을 하고 있다. 문명이 지금 소멸 과정을 거쳐. 모든 문명도 무상인 거야, 그죠? 이 문명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성장하다가는 어느 단계에 다다르면 쇠퇴해가지고 소멸하는 과정, 해체하는 과정을 가는 겁니다. 그 토인비 역사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이 신자유주의 문명이 지금 쇠퇴하는 과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코로나 위기가 신자유주의 문명의 이 해체 즈음에 같이 맞물려가지고 이 세상의 변화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변화를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보세요. 영국이 지금 뭐 사퇴한다고 하지만 브렉시트 해가지고 한동안 어쩔 줄 몰랐잖아요. 미국이 트럼프 같은 사람을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희한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미국 같은 그런 서구의 그 합리적인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나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보면은 배우고 더 있는 사람 별거 아니듯이 선진국 정말 별거 아니구나. 선진국이나 뭐나 다를 게 하나도 없구나. 이 어려운 시기를 닥치고 보니까 미천이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좋은 나라는, 진짜 좋은 지도자는 이게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던 모든 것들이 다 허상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코로나 이야기 많습니다만 제가 이걸 겪으면서 진정으로 걱정스러운 것은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나느냐, 언제 또 다시 오느냐, 이거는 기본적인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코로나 사태 이후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거 여러분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거야 기본이죠. 극복해야죠. 기본이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지금 자유무역이 다 깨졌지 않습니까? 나라마다 다 닫았다잖아요. 사람들 간에 개인 안 만나는 것은 물론이고, 나라 간에 문을 다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자유무역, 그죠? 자유여행 다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앞으로 오는 세상은 지금까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오는 세상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내가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이 재난 지원금을 70%만 준다고 그랬잖아요. 70%. 그래서 그거 안 된다. 그거 그렇게 쉽지 않다. 그렇게 주는 게 아니다. 재난 지원금이라는 게 유래가 기본소득제도인데, 베이직 인컴 시스템인데, 그거는 개개인 단위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가구 단위가 아니고 개개인 단위로 1인당 얼마씩 주는 거다. 그렇게 주는 거다. 예를 들면 70% 준다고 하면서 기본적인 기준은 지난 3월 달 건강보험료를 잖아요. 건강보험료 어디서 나옵니까? 작년, 재작년에 소득, 재산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작년, 재작년에 내가 소득도 있었고 재산도 있었지만 지금 다 없다, 이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옆집에 내보다 잘 사는데 여기 나오고 난 안 나오더라.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70% 그래주면 끝이 없어요. 그건 페어한 기준이 아니다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그거는 집행 불가능한 기준이에요. 베이직 인컴 시스템은 아까 얘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 주는 거예요. 무조건 다 줘도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이, 고소득층은 적어도 50%, 40%, 30%가 연말에 세금으로 다시 환수가 되잖아요. 그 반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기본소득제도의 기본인 거다. 그래서 이거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데, 다행히 전 국민에게 주는 걸로 결정이 난 것은 좀 옳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럴 때 아까 제가 그 세계은행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헬리콥터 머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기에 현대 통화 이론, 그죠? MMT, Modern Monetary Theory, 현대 통화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금융위기 때에도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 금융기관에서 오신 분 여기 있는데,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중앙은행이 주로 시중은행을 통해 가지고 돈을 푼다 이겁니다. 그럼 시중은행에서는 돈이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또 예를 들면 돈을 줄 때 신용이 없는 사람, 곧 망할 사람, 이런 사람한테 주면 책임 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신용 봐가면서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 없는 쪽에, 돈이 덜 필요한 쪽에 돈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은 돈이 주식으로 가고, 부동산으로 가고, 골동품, 미술품으로 가고, 심지어 기업에 가가지고는 부채 좋은 조건으로 대환하기도 하고, 또 기업에 가가지고 자사주 매입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덜 급한 쪽으로 돈이 이렇게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의 효과가 적었다는 게 지난번 금융위기의 교훈이거든. 그러니까 돈 그런 식으로 금융기관 통해서 풀면 또 그런 꼴이 나니까, 헬리콥터 머니는 헬리콥터에 현금을 싣고 가가지고 그냥 길거리에 뿌리듯이 그런 식으로 해라. 그러면은 이 없는 사람부터 먼저 나와가지고 그냥 긁어 주워서 포대에 가가지고 금방 필요한 자금에 쓰면은 돈의 유통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경제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헬리콥터로 뭐 돈을 뿌리게 하겠습니까만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MMT라는 게 저거예요. MMT라는 게 뭐냐면은 미국이 미국의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미국은 빚을 아무만 많이 져도 걱정 없고 돈 찍어내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돈만 찍어내면은 그걸로 하면은 된다. 그러면은 어제 아침에도 제가 우리 로타리 쪽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기축통화 보유국으로서 시니어리지 이펙트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화폐 주조 이익. 그걸 누릴 수 있어가지고 뭐 어쩌고 하는데, 조금 전문적인 얘기 돼서 미안합니다만, 그거를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이 달러 보유국으로서 달러 제조국으로서 그런 그게 있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원화 제조 효과는 우리 정부가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정부가 한국은행 팔을 삐들는지 돈을 빌리든지 한국에서 돈 빌려가지고 돈 막 뿌려라. 돈 막 뿌려라. 막 찍어내라. 그래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 다 줘라. 다 줘라.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 돈을 막 뿌렸을 때 문제는 인플레예요. 그죠? 물가 상승. 물가 이제 안 오릅니다. 그죠? 물가는 안 오르게 돼 있거든. 왜냐하면 공급의 여유가 있고, 어떻고, 이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한계 비용 제로 사회, 공급의 여유가 있는 사회, 마지널 코스트가 없는 사회, 이런 사회가 되니까 이제 물자의 여유가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물가가 오릅니까? 물가가 오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부족한 게 없으니까. 옛날에는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했을 때 물가가 오르지만 지금은 물가가 오를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달러 제조국이 미국이 누리는 그런 혜택을 국내 안에서 한국은행 돈을 막 찍어가지고 빌려가지고 한국은행 또는 한국은행 쥐어박아가지고 중앙은행은 잔학계나 물가 안정 얘기하기 때문에 그건 쥐어박아가지고 그중 내가지고 돈을 막 뿌려라.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게 1970년대부터 나왔더라고요. MMT.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금융기관에서 오신 분들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그냥 전달하는 건데, 일리가 있다 싶어가지고 이제 하는 얘기인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긴박하다. 아까 세계은행에서 얘기한 대로 래피드하고 매시브하게 대응하지 않으면은 큰일 난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아닙니까? 지난 30년 동안 그렇게 금리가 제로가 되고 이렇게 해도 일본이 회복이 안 되는 것은 보십시오. 일본이 다 양적 완화하고 그렇게 해도 물가 안 오르지 않습니까? 금리가 제로가 돼도 세상에 금리가 제로가 되면 옛날 같으면 어떻습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꿈쩍을 안 하는 거야. 돈을 빌려가질 않는 거예요. 그죠? 물가가 안 오르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어제 로타리에서 그랬으면 과거에 우리가 배우던, 우리가 알던 경제, 지식, 상식 가지고 지금 세상을 논할 수가 없다. 뭐 좀 한다고 하면은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빚은 어떻게 할래. 물가는 뭐 어떻게 할래. 이 소리 하는 건 그 옛날 소리이기 때문에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하는 사람들이 지난번 금융위기 이후에 제가 경제학 교과서를 리콜하라. 책 써가지고 당신네들 경제하는 사람들이 쓴 책 이론이 전부 틀리니까 그거 회수하고 새로운 책을 쓰시오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세상이 엄청나게 달라졌는데 그야말로 정말 이 경제 이론은 경제학 하는 사람들은 왜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할 말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분발을 해가지고 새로운 이론을 내놔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AC, 애프터 코로나에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데 다행히 우리나라가 최근에 잘 적응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구 나라로부터 코로나 발생지로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서양의 문명하고 동양의 문명이 이렇게 행했을 때
동양은 좀 엉큼합니다. 서양 문명이 더 아싸해요. 더 아싸해요. 동양 문화에는 어떤 게 있냐면 후안흑심이라는 게 있어요. 동양에는 후안흑심. 얼굴이 두껍고 심보가 검어야 출세한다. 동양 문화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막 임기응변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서양은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부터 보는 이 서부 활극 이걸 보더라도 사람 가운데 뒤에다 대고 총 쏘는 법은 없습니다. 바로 정면에서 50m 전방에서 권총을 누가 먼저 뽑냐 이렇게 실력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동양에는 삼국지도 그렇고 손자병법도 그렇고 손자병 보면은 노다지 손자병법의 싸움 이기는 방법이 상대방을 유혹해가지고 뭐 협곡으로 몰아넣고 뒤에서 등치고 무슨 뭐 쌀뜨물 뭐 부원 가루를 풀어가지고 병사가 많은 것처럼 뭐 이렇게 상대방을 착각을 시키고 이런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여기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손자병법 등 이게 뭐 병서 그때 많이 나왔을 때 손자병법을 비롯한 모든 병서를 모아가지고 그걸 요약한 게 36개예요. 전쟁에 이기는 36개, 36가지 방법, 36가지 계율, 36 계명, 36가지 방법이에요. 그 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36개 안에? 그 안에 미안하지만 미인계가 있습니다. 여자 상대방을 여자를 써서 홀려라. 미인계가 그 안에 있어요. 거기서 나와요. 36개 안에. 그리고 36개의 마지막 개는 뭐죠? 주위상. 하다 안 되면 들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레슨은 동양에 있지 서양에는 없습니다. 더구나 그게 문서로 남아가지고 그 동양 문화가 후한흑심한 거에서부터 해가지고 그런 면에서 서양 문화에 비해서 열리해요. 지금도 우한 코로나 그게 좀 그렇잖아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사람들 구라파에 가가지고 망신 많이 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너 중국 놈이지 하고 해가지고 막 그냥 집단 뭐도 당하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고 그렇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비교적 잘했기 때문에 우리 그 주식시장이나 이런 그 교역하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많잖아요. 그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앞으로는 코리아 하면은 프리미엄으로 받아내는 이런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했는데, 뭐 일본은 뭐 앞서가지만 일본은 인터넷 이후에 일본 보면 답답해가지고 일본은 우리가 완전히 이길 수 있으려니 이렇게 했거든. 최근에 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보면 우리 야구 경기, 무관중 경기 하잖아요. 참 대단한 거예요. 아까 또 누구하고 대화하면서 일본 놈들은 상상도 못하는 걸 우리는 한다. 일본은 그런 데는 턱도 없습니다. 무관중 경기 일본은 그 절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인터넷 시대, 모바일 시대,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반드시 일본은 이길 거예요. 반드시 일본은 이깁니다. 우리가 여기 박수미 부사장 저기 계시는데 옛날에 일본 알프스에 그 등산을 갔었거든. 우리 산악반에서. 근데 그 북알프스가 3,000m가 넘어요. 올라가는데 마침 그 위에 신사가 있어, 신사. 일본 학생들이 두 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왔다 갔다 어디 보면 개판이지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일본 애들이 쫙 뒤에 한 50명, 100명이 있었는데 두 줄로 쫙 이렇게 가다가 앞에 한 친구가 올라가는 그 3,000m 넘는 산이니까 힘들잖아요. 쉬니까, 앉으니까 뒤에 따라온 애들이 한 번씩 쫙 50명이 다 같이 앉더라고요. 일본은 그래요. 그게 참 애들 바르고 정직하고 좋지만은 이 늘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회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 대놓고 일본 좀 착하잖아요. 착하고 바르고 좀 좋은데 우리가 경쟁 사회에서 일본 이기는 거는 정말 가능해요. 이번에 무관중 경기 야구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일본은 택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 절대 못하는 사회입니다. 하여튼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 요인으로 바꿔가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